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월 5일 일요일 현재 오후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 이제 제가 선정을 했던 주도주는 모아데이타 하나였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관련주 주도주들을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 이제 주도를 했던 상승률 종목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조금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XR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로는 MP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과 함께 XR 개발 추진 소식입니다. MP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저항 가격대들, 매물대들을 좀 소화를 시키면서 한 27%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9,000원 종가에 9,100원 상한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MP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월봉상에서 21선 가격인데 한 9,180원 정도가 되네요. 자, 지금 보면 9,180원을 대략적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지금 MP라는 종목이 우선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한 28%대 구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다음 주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9,180원이나 9,180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MP도 한번 추가를 해놓고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에 갭상승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히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추세 전환 이후에 슈팅이 나와줬지만 여기에 이런 저항 가격대들에서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두 번째에서 눌렸다가 지금 재돌파이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으면 저는 다시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강력하게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180원이 중요 가격인데 이제 여기에서 강력하게 슈팅세가 좀 이어진다면 저는 한 이런 가격까지는 볼 수 있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눌림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가격대들 있죠.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눌릴 수가 있겠는데 크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뭐 6,800원, 6,400원인데 여기까지는 안 눌리고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7,670원까지 눌리면 꽤 많이 눌리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자리까지 눌릴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9,180원을 치고 밀리는데 저항이 좀 강하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릴 때의 접근보다는 올라갈 때의 돌파 접근을 해서 짧게 보는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정보통신도 한 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 이제 소식으로 올랐는데 뭐 이르면 3월 달에 뭐 이런 애플페이가 된다. 한국정보통신이군요. 한국정보통신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올라올 때 저는 한 13,600원, 뭐 14,600원, 15,300원 이런 구간이면 꽤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료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3월이면 그래도 아직 뭐랄까요 일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지금 올랐을 때가 애플페이가 뭐 11월 달, 뭐 12월 달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좀 반반입니다. 재료 소멸로
2월로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3월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월이라는 일정, 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그 3월 언제까지다 뭐 이런 도입이 이런 재료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료 소멸 아니면 추가 기대감으로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올라온다면 위로는 지금 이런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점의 저항 가격대들 돌파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은 참 애매한데, 여기 있네요. 애매한데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다만 제 관점으로서는 실제적인 매매로 접근을 할까는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는 당일날에 단타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은 나쁘진 않은데, 뭐 크게 재미있었던 제 기억상에 매매로 재미있었던 그런 테마나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EV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이죠. 신규 상장주를 하면서 당일날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신규 상장주는 우선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뭐 양호하죠. 상장 당일날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공모 청약 같은 경우도 흥행을 하면서 상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있다가 뭐 2월 둘째 주에 뭐 IPO 일정들을 보면서 그런 신규주 관련을 보고 당일에 대응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이크 코리아입니다. 네이버의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한 서치 GPT 공개 소식 바로다네인데, 하이크는 정말 예전부터죠. 한 이때 한 3월달, 4월달 이때 한 얼마죠? 한 2,000원이 거즘 2만원까지 올라갈 때 정말 재료가 여러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은 좀 자료를 삭제를 했는데,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다 관련으로 올랐어요. 바로다 관련으로 올랐는데 바로다가 갈만한 건가 싶었는데, 이제 5월달의 재료는 뭐 토트넘의 지식 IP 라이센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뭐 바로다 관련 뭐 이것저것 또 해가지고 뭐 애플페이 관련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때 강할 때 정말 광기로 연결이 될 때나 좀 접근이 가능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단발성의 시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시총이 1200억대, 유통비가 한 25% 정도 되는, 어찌 보면 조금 품절기의 영향도 있는 종목이고, 호가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호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벼운 호가라서 쉽게 올릴 수는 있으나, 그 반대로 또 빠지는 경우에도 쉽게 많이 장기간 빠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선정을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입니다. 페타온 포캐스터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인 플로핏, 인공지능 AI 관련으로 이제 올랐는데,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AI 관련으로 올랐으면 모아데이터도 AI 관련으로 뉴스가 한번 뜨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간에 지금 보면은 이제 1360원에서부터 한 3500원, 6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게,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눌림 이후에 올라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한 4,000원, 5,000원까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이었는데, 다시 눌렸어요. 눌렸는데 한 1월이죠. 1월 부근에서 이런 구간도 이제 주도주 낙폭 과대 접근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구간에서는 추세를 돌린 다음에
자, 특정 가격을 지켜주고 돌파가 연결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1차 시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1차 시세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날의 저가가 3,075원이죠. 아마 3,075원짜리까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눌림 같은 경우는 뭐 한 3,700원에서 많이 내려온다면 한 3,400원, 3,300원, 네, 이 정도에서 눌림 접근을 하고 다시 돌파를 기다려보는, 시세를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금요일날의 고점은 단기 고점 및 저항으로 라인 하나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좀 올라가 준다면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시총은 가볍지만 올라갈 때 좀 강력한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여러 번 전에 좀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돌파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4,000 이날의 고점인 4,280원이네요. 이 가격대 돌파가 되면 5,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매매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아데이터는 선정을 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이즈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나노 티타늄 옥사이드 개발 완료 소식입니다. 네. 자, 증 100 종목이죠. 솔직히 저는 말했다시피 목요일날 이렇게 올라갈 종목인가 싶었는데 갭이 떠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차트상에서 별로 이뻐 보이는 종목도 아니고, 네, 권리락 발생 그리고 최근에 유증까지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3월 달에는 최대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증백 종목을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증백 종목은 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 인터넷입니다. 글로벌 챗 GPT 부각 관련 AI,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뉴스 및 인공지능 관련주, 네, AI 관련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뉴스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챗봇 관련주라든지 AI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돌파가 연결이 좀 됐기 때문에 저는 눌림 가격대들이 이제 이런 가격대들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880원은 이번에 저항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하기에는 조금 높은 위치이고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중간에 눌림 구간들이 있죠. 눌림 구간들의 저점인 4,915원 자리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만 좀 뭐랄까요, 가파르게 눌림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고가권 돌파 후에 3일간 눌림 자리가 한 4,915원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좀 높기도 하고, 제 기준상에서는 한 6,000원 이상 7,000원도 갈 수는 있겠지만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11선 혹은 4,915원 자리 안 깨지면 상승은 이어가겠으나 저는 가파르기 때문에 주도주로 선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원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 관련입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주고 이루원이 2등주로 따라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대장이 바뀌지는 않겠죠. 네, 이루원은 선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모아데이터 하나 선정이었는데, 자, 이렇게 금요일 날에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MP라는 종목,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또 한 번쯤은 다음 주에 지켜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주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다음 주에 한 번씩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력한 고용 긴축 우려에 한 1.5, 1.6%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2월 둘째 주, 2월 7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만기주 시작과 동시에 가장 기대가 되는, 그리고 청약
청약을 가장 흥행한 종목 중에 하나인 스튜디오 미르. 자, 청약 경쟁률은 1600대 1로 집계가 됐고요. 증거금은 한 3조 8,800억 정도.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상장 당일날에 따상상 갈 수도 있고 하면 관련 이런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엔터주들, 네, 그런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7일날 신규 상장이고 19,500원의 공모가입니다. 미래에셋 주간이고요. 유통 약 25%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죠. 아마 이제 뭐 따상상 갈 수도 있고 따상 출발은 거좀 확정인 것 같은데 미래에셋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서 뭐 당일날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매수 기회를 줄까 싶은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둘째 주에 청약 일정입니다. 2월 9일날 꿈비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2월 9일이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에 신규 상장이 어떻게 될까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5,000원의 공모가고요. 키움증권 주간이고 가구 제조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유통은 약 25%로 굉장히 유통 물량이 적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아마 신규 상장주들이 이번 주나 뭐 다음 주에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돌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2월 15일 날에는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1,500원 공모가고요. 마찬가지 키움증권 주간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유통은 약 한 26%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제2호는 현재 공모가가 확정 공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7, 8일 날에 공모 청약을 하고 한국투자 주간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종목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2차 전지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뭐 친환경, 뭐 에너지, 석유화학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유통은 약 25%로 물량이 많이 풀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 최초로 넷 제로 특별 보고서 발간 관련, 그리고 LG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 목표로 클린테크 지속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를 그냥 대략 좀 찾아보니까 뭐 KC 코트렐이라든지 뭐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요 정도로 봤는데 한번 관련주를 좀 보겠습니다. KC 코트렐이 1월 17일 날에 이제 1월 17일이면 여기겠네요. 갭이 한 14% 떴다가 상한가까지 간 것 같아요. 29.97%면 상한가 도달 후에 크게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상승의 이유는 UAE와 탄소 중립 협력한다라는 이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뭐 상한가를 가긴 했으나 눌렸다가 아마 다시 재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 KC 그린홀딩스도 마찬가지 같이 이때 좀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죽었다라는 거 별로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한번 다음 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구간 가격에서는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KC 그린 홀딩스나 코트렐을 봤을 때는 이제 코트렐도 진 100 종목이고요. 그린홀딩스는 어차피 2등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린케미칼 한번 볼게요. 같이 떴네요. 아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가기는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애가 대장 역할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여기 구간에서 슈팅이면 1,800원짜리까지는 한 번 더 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동일하게 17일 날에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어요. 근데 한 번쯤은 부각이 된다면 이렇게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은 날에 같은 재료로 부각이 되면서 오르기는 했으나 중요한 거는
네,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등주가 상을 찍고 크게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언제 부각이 되면서 언제 급등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는 이제 주로 관련 뉴스들의 종목은 주로 세 종목 위주로만 뽑습니다. 근데 뭐 KC 코트레일이나 그린홀딩스든지 1등, 2등 관련 계열로 보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넷제로 관련이나 뭐 탄소 관련에서 이제 시장에 부각되는 그 하루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싸게 사서 당일날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STO, 증권 STO죠. 전면 허용한다라는 뉴스와 토큰 증권 제도권 편입이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 SM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주은행도 또 새롭게 편입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상승을 했던 것은 뭐 딱히 이유는 없었는데 아마 목요일과 금요일 이 구간에서는 증권형 토큰 관련으로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SK증권 등은 이제 증권 계열로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FSN은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FSN도 다시 편입을 시켜서 한번 볼 것 같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구간 넘어가거나 한 1,000원 이상은 고가권의 자리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에셋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다가 갭 뜨고 굉장히 크게 밀리는 모습인데, 자, 이런 종목들도 크게 연결이 될까는 아직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얘가 죽으면은 증권 관련으로 올라갈 것 같고, 얘가 오르면 증권 관련 애들은 죽을 반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상에서는 간다면 갤럭시아는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은 지금 기준으로는 좀 애매하고요. SK증권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온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는 종목 자체가 조금 지저분한 종목이라서 저는 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정보인증도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지워본다면 한국정보인증, SK증권 지우고요. FSN, 제주은행, 제주은행 정말 계속 신고가 지속인데 이 정도로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갤럭시야 머니 얘네들이 간다면 증권주는 안 볼 것 같고, 만약에 얘네들이 죽으면 증권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은행은 개별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FSN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당일에 대장 주도주로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에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갤럭시 S23 뉴스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트라가 카메라 역대 최고다라는 뉴스와 은하계 밖에 있는 스마트폰이다, 호평이 굉장히 이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우선은 이제 NPD가 금요일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가 딱히 안 나왔던 종목인데 뉴스가 늦게 나오면서 S23 관련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x4도 관련으로 좀 올랐던 모습입니다. 5%까지 올랐네요. 자, 4x4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단기는 이 정도로 잡아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S23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이 될지는 좀 모르겠으나 우선은 4x4가 없나요? 아, 4x4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한 번은 볼 것 같습니다. 아마 MPD는 이제 대장 역할로 가버렸고, MPD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더 올라가 준다면 4x4 네,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KT도 23 관련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애는 많이 못 갈 것 같고, 간다면은 MPD나 4x4 이렇게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까나리아 바이오엠이 내달 헬릭 스미스의 이사의 장악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금요일날에 까나리아 바이오가 좀 상승을 해줬죠. 15,170원까지 올랐습니다. 딱히 뉴스가 있어서 오른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엠 지분율 관련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보여줬고, 아마 이거 관련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다시피 15,200원 이상에는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싸게 아래에서 사가지고, 저는 한 12,7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2,700원이나 뭐 12,300원짜리 깨지면 11,600원까지 난 보고 샀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팔아라인데, 지금은 매도 자리입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관련주들은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와 세종 메디칼이 있으나,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현재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에서 뭐 올라갔다가 또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뭐 다시 이제 절정 공략을 해서 또 올라갈 때 매도를 반복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관련 1억 사용자가 넘었다. 그리고 뭐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등 뭐 투자를 한다인데, 그런 관련주들은 이미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낙폭이 조금 많이 이렇게 눌리는 모습들이죠. 레인보우 로봇들이라든지 뭐 코나는 현재 광기의 종목에 있는 모습인데, 자, 코난 같은 경우는 아직 기타 법인이 탈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기타 법인의 물량만 조심을 하면서 눌림 구간에 접근을 하면 괜찮겠죠. 자, 지금 보면 이제 123,800원이라는 고점을 만들고 밀렸습니다. 98,000원이 깨졌죠. 그러면 저는 98,000원 아래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88,000원에서 9만원 사이 낙폭 과대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낙폭 과대를 접근을 해도요, 기타 법인이 엑시트를 하는 거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종목의 광기 종목들은 눌렸다가 이런 구간이 낙폭 과대로 단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후에 자, 올라간다면 뭐 98,000원이라든지 뭐 162,200원, 뭐 123,800원 뭐 이렇게 강력하게 또 돌파가 되는 상승 파동 자리로도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뭐 5일선이나 뭐 11선 자리를 걸치면서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뉴스를 보면은 딱히 마음에 드는 뉴스들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뭐 탄소 관련, 저는 아마
매매로 선언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증권 토큰 관련은 뭐 얘도 아마 한다면은 당일 뭐 돌파나 단타로만 이렇게 수급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 보고 접근하지 않을까. 외에는 안 건들 것 같고, S23이 강하게 갈까는 이미 가버렸으니까 강하게 연결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이제 그 사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출시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면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강력하게는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까나리오에도 강력하게는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챗봇이나 AI 관련주들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들은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뭐 낙폭 어느 정도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가 와준다면 뭐 그 가격에서 한번 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만기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주도주로 선정을 했던 모아데이터는 눌림을 기다릴 것 같고, MP나 한국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은 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일날에 돌파로 연결이 되는 구간에서 짧게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SN 같은 경우 증권형 토큰 관련으로 간다면 한번 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x4는 S23 관련인데, 이날 2월 1일이네요. 2월 1일 날 이제 상한가 간 재료는 챗 GPT 관련, AI 관련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초고화질 뭐 영상 관련 이런 걸로 갔었는데, 이게 또 S23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S23으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챗봇 관련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즘에 신규주들이 반등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면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상한가 이후 갭 5%고 11%까지 올라갔다가 고가권을 계속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애는 대략 한 얼마죠? 17,700원. 그러면 한 요 정도, 눌린다면 이 정도로 한번 보고 짧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주도주로 저는 모아데이터만 선정을 했는데 MP나 한국정보통신의 급등주들이 추가로 좀 접근이 됐고요. 다시 편입이 됐고, FSN 같은 경우도 주도주로 선정을 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들어왔고, 4x4는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에서 제가 좀 지켜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뉴스도 있고 차트상 뭐 나쁘지도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편입을 시켜서 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만기주가 시작입니다. 시장이 주도주가 크게 없는 만큼 뉴스들도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뉴스들도 없는 만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일의 이슈들, 당일에 뭐 출연하는 뉴스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만기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한 1.6%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니고, 일봉상 위치를 봤을 때에도 추가 상승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양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기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오전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오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영상 참고하면서 다음 주 매매 전략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